기존에 만든 짱구 머리와 몸통으로 코알라 짱구를 만들기 위해 도안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도안에서 입체적인 뼈대를 쉽게 추출하는 용골 따기 스킬부터 배워보죠. 먼저 도안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도안을 따라서 굵은 선으로 뼈대를 그려주는데 반드시 도안 라인 안쪽을 기준으로 그려주며 도안에서 가장 길이가 긴 부분에서 추출해줍니다. 이렇게 추출한 뼈대를 용골이라고 합니다. 용골을 모두 추출했다면 연필로 기준선을 그려주고 미스터 슬라임과 함께 붙일 위치를 잡아줍니다. 함께라면 어려울 것이 없죠. 대략 위치를 잡았으면 3D 펜으로 필라멘트를 쏘아 가볍게 고정해줍니다. 용골을 만들 때는 짜잘한 곡선은 신경 쓰지 말고 큰 덩어리감 위주로 잡아주어야 큰 덩어리감을 잃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납작한 용골에 부피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을 보고 부피감을 줄 부위의 부피를 측정한 후 용골을 추출한 도안 위에서 그대로 그려줍니다. 이것을 늑골이라고 하고 용골에 끼워줄 것입니다. 용골과 맞물리는 지점에는 이런 2mm 정도 너비의 홈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물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늑골을 떼어서 용골에 맞춰보고 서로 잘 맞으면 가볍게 필라멘트를 쏜 후 그대로 끼워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나머지 늑골도 같은 방법으로 끼워줄게요. 늑골은 0.5에서 1.5cm 간격으로 작업물의 가장 두꺼운 부분과 가장 가는 부분, 그리고 급격히 꺾이는 부분은 필수로 만들어주고 중간 지점은 선택적으로 추가해줍니다. 늑골이 많을수록 뼈대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몇 개 더 만들어 붙여주겠습니다. 늑골을 잘 만드는 요령은 그 위치의 단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평소 요리 스킬을 충분히 익혀두신 분은 단면 상상 시 플러스 10의 지능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늑골 사이를 공간선으로 가볍게 연결해주면 기본 뼈대가 완성됩니다. 이 용골 따기 스킬은 목조 선박의 뼈대 제작 방식에서 착안된 것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뼈대 제작 스킬이기 때문에 믿고 스킬을 익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 프라모델 조립하듯 여유롭게 즐기며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습니다. 작업 시 항상 미스터 슬라임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양손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다리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팔은 머리와 몸통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결관계를 잘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임시로 붙여놓은 팔을 떼어냅니다. 이제 몸통과 머리에 테이프를 발라 코팅을 해줍니다. 이 과정은 머리, 몸통, 팔의 연결관계를 유지한 채 팔을 만들고 다시 깔끔하게 떼어내어 따로따로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지만 셀로판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제 팔의 용골을 몸통에 붙이고 머리, 몸통 사이에서 팔을 만들어줍니다. 용골에 늑골을 만들어 끼워주고 공간선으로 늑골 사이를 이어주면 끝나죠. 자, 이렇게 너무나 쉽게 도안에서부터 기본적인 뼈대를 추출했습니다. 이제 면을 채워줘야 되는데 먼저 이 얼기설기한 뼈대부터 보강하겠습니다. 선을 교체해주면 뼈대의 강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공간선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선이 살짝 아래로 처지게 연결하는 처짐선을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처짐선을 따라 이어진 고랑이에 공간선을 그어 뼈대를 이중교차 보강해줍니다. 이것을 박고랑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박고랑 스킬을 사용하면 뼈대를 강하고 촘촘하게 보강하면서도 부피가 많이 부풀지 않아서 도안에서 따온 뼈대의 부피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이렇게 보강해 만든 뼈대는 촘촘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미장펜 스킬로 바로 면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미장펜 스킬을 사용하면 밀도 있는 매끈한 면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드 버닝 툴로 다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사용 즉시 완성 단계의 면을 확인할 수 있어서 면을 채우면서도 섬세하게 형태를 잡아나가기 좋습니다. 꼼꼼하게 작업하기 위해 잠시 팔은 떼어놓겠습니다. 펜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은 이런 뾰족한 꽂이나 이쑤시개 같이 끝이 뾰족하면서 몸통이 둥근 도구를 이용해 꼭꼭 눌러주거나 누른 상태로 돌려 펴주며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팔같이 작은 부속을 만들 때는 손에 쥐기도 어렵고 자칫 3D 펜 노즐에 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굵은 필라멘트 막대를 만들어 작업팔 부속에 꽂아둔 후 칼자루처럼 쥐고 작업하는 칼자루 보조 스킬도 사용해보세요. 손을 대일 염려도 없고 힘을 주기도 편해서 안전하면서도 작업 효율까지 올라갑니다. 칼자루 스킬은 화속성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3D 펜러의 손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다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배울 상급 스킬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해보세요. 귀같이 얇은 부분을 만들 때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미스터 슬라임으로 받침대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채워줍니다. 끝났죠? 나머지 부분들도 앞에서 배운 스킬들을 활용하며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드 버닝 툴을 꺼내보죠. 우드 버닝 툴은 3D 펜 작업의 피로감을 많이 줄여줍니다. 3D 펜으로는 큰 덩어리만 잡아주고 우드 버닝 툴로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발은 큰 덩어리만 잡아놓았는데 이제 우드 버닝 툴로 발가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드버닝 툴로 모양을 만들 때는 온도를 180도에서 190도로 낮춰서 작업하는 파이어 나이프 스킬을 사용합니다. 파이어 나이프 끝을 이용해서 나눠줄 면적을 표시한 후 지그시 눌러가며 나눠줍니다. 눌렀을 때 필라멘트가 너무 빠르게 녹아 끓는다면 온도를 더 낮춰주세요. 면적을 나누었으면 만들 모양의 꼭지점 쪽으로 문질러가며 조금씩 변형해줍니다. 모양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큰 덩어리감이 깨지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같은 방식으로 손을 만들겠습니다. 손가락들의 면적을 표시한 후 꼭지점 쪽으로 문질러가며 만들어주세요. 고열로 필라멘트를 녹여서 만든다는 느낌이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노곤노곤하게 주무른다는 느낌으로 작업해야만 섬세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마감 작업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사포를 이용해서 표면을 뽀송뽀송하게 처리해 줄 것인데요. 사포질 마감 스킬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